이것은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 내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 형과 함께 할머니 댁에 놀러 가려던 때였습니다. 역에서 표를 끊고 전철을 타고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전철을 타는 것이었던 데다 형과 단둘이 할머니 댁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던 나는 형과 함께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누나가 엄청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에 깜짝 놀란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이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자 문을 통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영무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쓰러진 나를 데려다 놓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형에 관해 묻자 영무원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몇 분 후에야 그는 형이 죽었다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문을 모르고 원인을 물었지만 영무원은 입을 꼭 다문 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영무원과 어머니가 현관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군은 악마에게 당해렸습니다. 악마? 나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형이 악마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나까지 잡아가지 않을까 그 후로 5년간 겁에 질린 채 살아왔습니다. 악마.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의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토요일이라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터였기에 배가 고파 점심을 만들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점심이 없다는 것에 투덜거리며 식사를 차리던 도중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휴대폰을 받지 않아 걱정한 나머지 집에 전화하신 겁니다. 나는 일단 휴대폰을 집에 놓고 간 것은 아닌가 싶어 어머니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나도 슬슬 걱정이 되어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할머니 댁에 계셨습니다. 다만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를 못 받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할머니 댁에서 만난 어머니는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고는 고개를 끄덕인 뒤 말했습니다. 슬슬 너에게도 제대로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 같구나. 나는 바로 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5년 동안 두려워하며 물어보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악마의 뜻을 알고 지금까지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진상은 이랬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어느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실신했었습니다. 그 여자의 앞에는 부모와 자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너무나 시끄럽게 구는데도 부모는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의 시간이 지났을 때 가까운 곳에서 앉아있던 괴상한 모습의 남자가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떠들고 있던 아이의 머리를 마구 찔렀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비명을 질렀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그리고 내가 기절한 사이 남자는 역시 계속 떠들고 있던 우리에게도 다가왔고 형 역시 우산으로 머리를 난도질당해 죽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온몸을 검은 천으로 휘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웃는 것인지 화내는 것인지 모를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상은
마치 악마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형의 죽음에 관해 5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남자가 일 때문에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 호텔에서 한숨 자고 새벽녘에 돌아가기로 하고 근처의 호텔을 예약했다. 우선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방에 두었다. 방은 호텔 꼭대기인 12층에 있었다. 방에 도착하고 남자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바로 출장지로 향했다. 일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호텔에 돌아왔을 때 남자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빨리 자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로비를 벗어나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린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안에는 할머니 한 명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구석 쪽에 서서 이쪽을 보며 환히 웃고 있다. 안 내리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할머니는 내릴 기색이 없었다. 남자는 같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서 자신의 방이 있는 12층의 버튼을 눌렀다. 남자는 할머니와 반대쪽의 벽에 몸을 기댔다. 그런데 층 버튼을 자세히 보니 자신이 누른 12층 버튼만 빛나고 있었다. 다른 층의 버튼은 눌러있지 않다. 남자는 이 할머니도 나랑 같은 층에 묵고 계시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12층에 도착할 때까지 그저 멍하니 엘리베이터 위쪽에 층을 표시하는 전광판을 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서서히 올라가 드디어 12층까지 도착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려 하고 있었다. 이 호텔은 분명 12층까지밖에 없을 텐데. 남자는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해졌다.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윽고 멈춰섰다. 전광판에는 13이라는 숫자가 떠올라 있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눈부신 빛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비쳤다. 문 너머 저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성스러운 빛에 휩싸인 새하얀 세상이었다. 할머니는 남자에게 미소를 짓고 빛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남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빛에 휩싸인 할머니는 문득 뒤를 돌아보고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로 남자를 향해 손짓했다. 남자는 밖의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대로 나갈 뻔했지만 순간 위험하다는 생각에 닫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남자는 정신을 잃었다. 남자가 정신을 차린 곳은 출장지의 병원이었다. 간호사에게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물어보니 3일 전 호텔 앞길에서 차에 치여 중태인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어 생사를 오가는 상태였다고 한다.